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조선업계 최대어인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 LNG선 수주전에서 잭팟을 터뜨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달 1차 수주의 첫 테이프는 중국 조선소가 끊었지만 추가 대규모 물량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의 사태로 침체돼 있던 시장 분위기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이달 1일 한국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발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트롤리엄은 오는 2027년까지 조선 3사의 LNG선 건조 슬롯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수주 금액은 2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LNG선 한 척의 선가가 2,200억 원대임을 고려하면 이번에 103척가량을 발주한 셈입니다. 건조 계약은 빠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LNG 생산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이렇다 할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발주를 하게 된 것은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강화된 환경 기준 때문입니다.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 영향으로 LNG 수요가 늘자 생산 설비 증설과 동시에 이를 운반할 LNG선 발주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과 북미의 LNG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수요를 이번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의 기존 LNG 연간 생산량은 7,700만 톤이었지만 오는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카타르 LNG 수주전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물량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LNG 건조력 때문입니다. 애초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관련 시장에서 일본의 입김이 컸었습니다. 일본은 선체에 공 모양의 화물창 수개를 실어놓은 형태인 모스 타입의 LNG 운반선으로 시장을 장악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업체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한 멤브레인 타입을 개발했고 적재 용량을 40% 더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이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번 카타르 LNG 수주전의 의미가 큰 것은 바로 한국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따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는 카타르 수주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건조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에 밀리지만 선박 금융의 도움으로 한국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상을 깨고 카타르 1차 발주 물량을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선가의 60%를 금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건조 비용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번 카타르 수주전에서도 중국 은행이 LNG선 발주에 금융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조선 업계에서는 중국을 압도한 점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LNG 운반선은 초대형 선박 건조 기술의 꽃으로 불리울 만큼 핵심 분야입니다. 통상 LNG를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 초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화되는 양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도 LNG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LNG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고도의 안전성을 요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안정성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아 대규모 수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수주권이 남아있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모잠비크에서도 국내 조선업계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그간 잠잠했던 모잠비크와 러시아에서도 예정된 프로젝트의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에서 남은 수주 잔량은 26척 정도입니다. 모잠비크는 2010년 로브마 분지에서 대형 가스전이 발견된 뒤 아프리카의 주요 천연가스 생산지로 떠올랐습니다. 가스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눈 뒤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올해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는 에어리어 4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도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유가와 코로나 사태로 해당 프로젝트가 지연될 줄 알았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규모는 LNG선 16척 정도입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최고 경영자가 선박 발주를 위해 150억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주전이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프로젝트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에서 진행됐던 제2차 야말 프로젝트에서도 다수의 LNG선 발주가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기업 노바텍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 기대가 큽니다. 해당 프로젝트 규모는 LNG선 15척인데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5척을 수주했습니다. 남은 10척을 두고 국내외 조선사들이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1차 야말 프로젝트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15척을 전량 수주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남은 10척을 두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조선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선업계 침체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철강업계도 카타르 수주가 단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업계는 선박 주자재인 후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LNG 운반선 표준선형 기준으로 약 2만 5천 톤의 후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 프로젝트의 경우 최종적으로 선박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양을 산출할 수 있지만 대략 250만 톤 이상의 후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양, 후판 연간 공급 규모가 400만 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반년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철강 업체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최근 몇 년간 후판 소비가 줄면서 공장 감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후판 3사의 총 생산 능력은 연간 1279만 톤에 달하지만 국내 후판 명목 소비는 2017년 이후 3년째 900만 톤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감염병 사태 여파로 800만 톤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큰 수주는 환율 변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조선 3사의 LNG선 수주 소식에 외환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14.8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저점이었던 지난달 11일 이후 25일 만에 1214원 선을 터치한 것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면서 2000년대 조선업 호황 때처럼 환율 하락이 재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200억 달러 상당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소식에 달러 환율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조선 3사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의 대규모 건조계약 수주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계 외신들도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알자지라는 역사상 가장 큰 LNG선 건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조선 3사가 2027년까지 카타르의 LNG선 건조 슬롯을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전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도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조선업계의 한 줄기 빛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일본이 패배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고 중국은 한국의 LNG선 독점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한국 조선업계의 대규모 수주 계기는 지난해 1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이었다. 내한한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에게 기업 대표들이 조선 설비의 기술력을 설명했고 이후 한국의 조선 3사의 물밑 협상을 통해 대규모 수주가 성사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LNG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 참담한 심정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군단에 비해 일본은 여러 척을 수주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수주전에 참전했지만 실패했다. 일본 최대 조선 업체인 이마바리 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설립한 LNG선 공동사업 회사도 최근 몇 년째 수주가 없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LNG선 수주 경쟁에서 일본은 패배했다. 결국 세계 정상 자리를 건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카타르로부터 LNG선 16척을 먼저 수주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은 이번 카타르의 LNG선 대규모 발주는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조선업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역사상 가장 큰 이번 수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후동중화도 참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조선회사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선 건조 기술을 키움과 동시에 카타르와의 협력을 꾀한다면 언젠가는 한국과 정면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조선 전문 매체 중국 선방망도 중국이 먼저 카타르로부터 16척을 수주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LNG선을 독점할 것이라는 한국의 자신감을 깨트리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누리꾼들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슬프게도 일본 조선소 규모로는 6년에 100척은 도저히 무리다. 한국 조선 빅3 규모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서 도저히 비용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다. 더 빨리 조선소의 집약을 추진하지 않은 업계에 문제가 있다고 현실을 자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카타르가 중국에게는 30억 달러를 발주하더니 한국에는 192억 달러를 발주했다. 한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중국의 LNG선 건조 수준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직은 차근차근 건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의견을 전하는가 하면 예전 카타르 LNG선 대부분을 한국이 건조했는데 이번 중국 선박업체가 한국으로부터 힘들게 뺏어왔으니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지나친 게 아니라며 어이없는 중국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한층 달아오른 만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프랑스의 화물창 기술 로열티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배 가격의 5%를 프랑스 GTT에 내고 있습니다. 17만 제곱미터의 LNG 운반선이 통상 2천억 원 정도이고 프랑스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LNG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건조 기술과 같은 원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국책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의 건조 기술만으로 앞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이 합해진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조선 산업의 최강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조선 기술에서의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